이번 원피스 1180화에서 마침내 베일을 벗은 이무의 실체는 거대한 충격과 전율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지점은 이무의 외형과 연출이 과거 하늘섬의 절대 통치자였던 에넬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닮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무가 등장하며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그를 묘사하는 연출 방식은 과거 에넬이 보여주었던 유일신으로서의 공포와 괴를 같이 합니다. 특히 과거 간폴이 에넬에게 패배하며 악마 같은 자식이라 일갈했던 장면이 겹쳐 보일 만큼 이번 이무의 등장 역시 신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두 캐릭터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이무와 조로가 대치하는 긴박한 장면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이무의 몸에 새겨진 460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오다스미 심어놓은 의도적인 복선으로 풀이됩니다. 원피스 제460화의 표지를 살펴보면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혼자서 우주의 적들을 괴면시키는 에넬입니다. 이무의 몸에 적힌 숫자와 에넬의 우주정복기가 담긴 회체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하늘섬 에피소드는 원피스 전체 스토리의 축소판이라는 가설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스카이피아에서 에넬이 보여준 통치 방식은 현재 이무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과 완벽한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개로 심판을 내리던 에넬의 모습은 성지 마리주아에서 마더 플레임을 이용해 루루시아 왕국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킨 이무의 권능과 겹쳐집니다. 또한 신을 보좌하고 구역을 관리하고 침입자를 처단하던 에넬의 신관들은 현재 이무의 명령을 받들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오로성과 그 역할이 일맥상통하죠. 신은 존재하며 기억하며 사라진다는 절대적인 공포를 심어 민중을 지배하는 방식 또한 두 존재가 공유하는 핵심적인 통치 철학이죠. 분명한 건 하늘섬 에피소드의 핵심인 잃어버린 황금량을 찾는 여정은 원피스 세계관의 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800년 전 멸망한 고대 도시 샨도라는 포네그리프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전사들의 땅입니다. 이는 현재 루피 일행이 쫓고 있는 이무에 의해 역사 속에서 지워진 고대 왕국의 운명을 정확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했음에도 세상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처형당한 노랜드의 서사는 공백의 백년의 진실을 말하며 세계정부에 의해 악으로 규정되어 탄압받는 이들의 철저한 상황을 대변하죠. 분명한 건 스카이피아는 니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등장을 정교하게 예고했던 에피소드입니다. 하늘섬 편에서 루피가 모닥불 앞에서 춤추는 장면에서 보여준 실루엣은 훗날 등장한 기어 피프트 니카의 모습과 일치하기도 하죠. 또한 하늘섬 편 마지막에 에넬이 거대한 뇌운 데스피아로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려 할 때 루피가 황금종을 울려 하늘을 가린 구름을 걷어내고 빛을 되찾아준 사건은 장차 세계의 여명을 가져올 니카의 결정적인 역할과 연결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넬의 번개가 고무인 루피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던 설정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이무가 가진 절대적인 지배의 힘을 막을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자유의 화신 니카라는 점을 완벽하게 예고한 복선이라 할 수 있겠죠. 이는 결국 이무에 의해 강제로 꺼져버린 역사의 등불을 루피가 다시 밝힐 것이며 과거 조이브가 완수하지 못했던 800년 전의 거대한 약속을 마침내 실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1180화에서 드러난 이무와 에넬의 연결고리는 원피스라는 거대한 서사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하늘섬에서 루피가 가짜신 에넬을 추락시켰듯이 이제는 세계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진짜 악마 이무를 상대로 진정한 여명을 가져올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복선과 평행이론만이 아닙니다. 1180화가 독자들에게 선사한 진정한 공포의 본질은 이무가 보여진 실체적인 무력의 압도적인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 원화에서 밀즈모자 일당의 명실상부한 양날개인 조로와 상디는 단 한 명의 적 이무를 상대로 처참할 정도로 유린당하며 전례 없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무력의 격차는 연출 하나하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로가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 내뻗은 여망섬들을 연옥 비참을 이무는 고작 꼬리 끝 하나로 가볍게 챙겨내고 검은 불꽃 오멘을 맞은 조로는 피를 토하였죠. 제르마의 외골격에 강력한 패기를 더 씌운 상대의 회심의 발차기조차 이무의 검은 불꽃 오멘에 단 한 방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조로와 상대를 이토록 허망하게 압도한 이 기괴한 검은 불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무가 조로의 공격을 막아내며 뿜어낸 검은 화염은 단순한 속성 공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태양신 니카와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부정적인 태양의 권능으로 풀이됩니다. 루피가 하얀 태양과 웃음 그리고 무한한 자유를 상징한다면 이무의 오멘은 검은 화염과 죽음 그리고 강제적인 굴복을 상징하는 어둠의 태양으로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파괴적인 불꽃은 역설적으로 패배한 상대에게 있어 최종 성장을 위한 거대한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상딩은 이야기 초반부터 검은 달이라는 이명을 사용해왔지만 정작 그가 구사하는 기술은 붉은 화염이나 푸른 화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상디가 도달할 최종적인 각성 단계가 이무가 보여준 것과 같은 검은 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번 패배는 그 경지에 닿기 위한 복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유독 큰 이유는 조로와 상디가 이미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와노쿤이 전쟁 이후 급성장하여 상급 전력인 오로성 나프드로성과 대등하게 합을 겨뤘던 조로와 해군 대장의 공격조차 가볍게 막아냈던 상디가 한 일격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 같습니다. 이는 현재의 전력으로 볼 때 설령 태양신 니카인 루피라 할지라도 이물을 정면에서 꺾을 확률은 냉정하게 말해 제로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큰 경악에 빠뜨리는 지점은 이 압도적인 존재를 전장의 전면으로 끌어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우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무가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며 엘바프에 강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우솝이 던진 분노의 일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77화에서 우솝은 도미리버시로 궁지 높은 엘바프의 전사들의 자아를 빼앗아 싸우게 하는 이무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이무에게 소리쳤죠. 지배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히 정면에서 싸우란 말이다, 겁쟁이 자식아. 그리고 실제 이무는 엘바프의 정정당당히 강림해 엘바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무를 끌어낸 우솝의 이 용기 있는 외침은 동시에 그에게 닥칠 가장 슬픈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우솝은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를 보며 설령 외딴 섬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자랑스럽게 내 삶을 돌아보며 나는 우솝, 바다의 용감한 전사다라고 외치며 죽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우솝이 내뱉은 말과 거짓말은 결국 다 현실이 되는 기믹과 엘바프가 말하는 전사는 긍짓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우솝은 동료들을 위해 장렬하게 희생하며 죽음을 만지한다는 사망복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최근 공개된 엘바프 편 오프닝입니다. 최근 원피스 애니메이션 엘바프 편이 시작되며 엘바프 편의 오프닝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닝에서 다른 동료들은 전진하는데 우솝불로 멈춰 서 있는 연출이 나왔습니다. 즉, 우솝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건 일제모자 일당의 기나긴 항해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꿈을 완성하고 죽음으로써 일당에서 하차한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은유하는 걸지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오다센 특유의 뒤틀기를 생각해본다면 이 복선은 진짜 죽음이 아닌 전사로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장치로 쓰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의 전장은 우솝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도 오다센은 승부의 양방을 가를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모가 엘바프에 직접 강림하는 과정에서 피를 토하는 묘사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이모가 보유한 신적인 권능이나 본 모습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신체적 리스크가 따르며 그 무적의 힘이 영속적이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모가 본연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완벽하게 휘두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며 이 타임 리미트야말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엘바프와 밀짚 모자 일당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키가 되겠죠. 전면전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상대로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앞으로 펼쳐진 엘바포 결전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